여러분, 지금 당장 냉장고 문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그 안에 바나나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참외는요? 키위는요? 혹시 건강에 좋다고, 혈압에 좋다고, 변비에 좋다고 해서 매일 아침마다 한두 개씩 꼬박꼬박 드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매일 드시는 그 과일이 오히려 여러분의 콩팥을 조금씩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콩팥 수치가 나빠져서 병원을 찾으신 분들 가운데 상당수가 몸에 좋다고 알려진 과일을 오히려 지나치게 많이 드시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지금부터 간단한 자가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해당되는 것이 있으시면 손가락을 꼽아 보십시오. 하나, 아침마다 바나나나 토마토를 꼭 챙겨 드신다. 둘, 과일즙이나 녹즙을 건강 음료처럼 매일 마신다. 셋, 최근 들어 다리가 자주 붓거나 소변색이 진해졌다. 넷,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오래 복용하고 계시다. 다섯, 건강검진에서 콩팥 수치가 경계선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여러분, 지금 3개 이상 해당되셨다면 오늘 이 영상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릴 내용은 이렇습니다. 콩팥을 망가뜨리는 위험한 과일 3가지, 반대로 콩팥을 지켜주는 고마운 과일 3가지, 그리고 누구나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황금 원칙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만 제대로 보셔도 여러분의 콩팥 건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꼭 눌러주십시오. 오른쪽 종 모양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릴 중요한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 콩팥 걱정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먼저 콩팥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셔야 왜 어떤 과일이 위험하고 왜 어떤 과일은 도움이 되는지 정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정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에서 쓰시는 정수기 있죠. 수돗물이 정수기로 들어오면 필터가 불순물을 걸러내고 깨끗한 물만 내보냅니다. 우리 콩팥도 똑같은 일을 합니다. 하루에 약 180리터나 되는 피가 콩팥을 지나갑니다. 콩팥은 이 피 속에 있는 노폐물, 독소, 남는 수분을 걸러내서 소변으로 내보내고 깨끗해진 피만 다시 온몸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정수기 필터를 10년, 20년 한 번도 안 갈면 어떻게 됩니까? 필터에 때가 끼고 구멍이 막히고 나중에는 물이 제대로 나오지도 않습니다. 콩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필터 기능이 서서히 떨어집니다. 특히 60대 이후부터는 매년 콩팥 기능이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젊었을 때는 칼륨이든 나트륨이든 무엇을 먹어도 콩팥이 알아서 척척 걸러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필터가 예전 같지 않으니 처리 능력이 떨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바로 칼륨이라는 성분입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서 근육이 움직이고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고 신경이 정상적으로 일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물질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매우 좋은 성분이지요. 콩팥이 잘 작동하면 칼륨을 많이 먹어도 남는 것은 소변으로 깔끔하게 내보내줍니다. 그런데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이 칼륨을 과하게 드시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배수구가 반쯤 막힌 싱크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물을 살살 흘려보내면 그런 대로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가 잔뜩 섞인 설거지물을 한꺼번에 콸콸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빠지지 못하고 싱크대에 가득 차올라 넘치지요. 콩팥도 이와 같습니다. 약해진 콩팥에 칼륨이 과하게 들어오면 칼륨이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지 못하고 피 속에 그대로 쌓입니다. 이렇게 피 속의 칼륨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상태, 이것을 고칼륨 혈증이라고 부릅니다. 고칼륨 혈증이 되면 처음에는 별다른 느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겁니다. 모르는 사이에 칼륨 수치가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지고 손발이 저리고 속이 울렁거리기 시작합니다. 더 심해지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는 부정맥이 오고 최악의 경우에는 심장이 갑자기 멈추는 심정지까지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일 하나를 잘못 먹은 것이 심장을 멈추게 할 수 있다는 사실,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콩팥이 걱정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조심해야 할 과일 3가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험한 과일, 바나나입니다. 바나나 하면 여러분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혈압에 좋다, 변비에 좋다, 근육 경련을 막아준다. 방송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건강 기사에서도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마다 바나나 한 개씩을 건강 습관처럼 드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나나 한 개에 들어있는 칼륨은 과일 중에서도 최상위 수준입니다. 콩팥이 건강한 젊은 분이라면 아무 문제 없이 처리합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에게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 있을 법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68살 박모 할아버지. 10년 넘게 혈압약을 드시고 계셨고 건강검진에서 콩팥 수치가 약간 높다는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식단 관리를 좀 해보라고 하셨는데 할아버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혈압을 잡아보겠다고 매일 아침 바나나 2개, 저녁에는 바나나 우유 한 잔을 꼬박꼬박 드셨습니다. 석 달 뒤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더니 의사 선생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피 속 칼륨 수치가 위험 수준 직전까지 올라가 있었던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가장 먼저 물으신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혹시 바나나를 자주 드시고 계십니까? 할아버지는 건강을 위해 드신 바나나가 오히려 콩팥에 짐을 실어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셨던 겁니다. 이것은 마치 집에 불이 살짝 나기 시작한 줄 모르고 그 위에 기름을 계속 붓고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콩팥 기능이 걱정되시는 분이라면 바나나는 매일 드시면 안 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반 개 정도만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위험한 과일, 참외와 멜론입니다. 여름만 되면 참외 한 상자, 멜론 한 통 사다 놓고 시원하게 잘라서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지요? 달콤하고 수분도 풍부하고 여름 간식으로는 최고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참외와 멜론 역시 칼륨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 과일입니다. 특히 참외는 크기가 작아서 하나, 둘, 셋, 금방 여러 개를 드시게 됩니다. 한 개만 드시면 괜찮은데 서너 개를 한꺼번에 드시면 칼륨 섭취량이 순식간에 올라갑니다. 72살 김모 할머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할머니는 여름이면 참외를 냉장고에 가득 채워놓고 물 마시듯 하루에 서너 개씩 드셨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갑자기 온몸에 힘이 쭉 빠지면서 부엌 바닥에 주저앉으셨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불규칙하게 뛰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놀란 가족이 급히 병원 응급실로 모셨더니 검사 결과 칼륨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아져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할머니는 이미 콩팥 기능이 상당히 떨어져 있었는데 본인은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거기에 칼륨이 많은 참외를 매일 여러 개씩 드셨으니 배수구가 막힌 싱크대에 물을 계속 붓고 있었던 격이지요. 다행히 응급치료로 회복하셨지만 의료진은 앞으로 참외와 멜론 섭취를 크게 줄이라고 강하게 당부하셨습니다. 참외와 멜론. 여름의 유혹이지만 콩팥이 걱정되는 분이라면 한 번에 반 개 이하로 그리고 매일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위험한 과일, 키위와 토마토입니다. 키위는 비타민이 풍부하다고 해서 토마토는 몸에 좋은 성분이 가득하다고 해서 건강을 위해 일부러 챙겨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토마토는 아침마다 갈아서 주스로 드시는 분도 계시고 키위는 후식으로 두세 개씩 드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키위와 토마토 역시 칼륨 함량이 높은 과일에 속합니다. 특히 여기서 더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스로 만들어 드시는 것입니다. 과일을 통째로 한 개 드시는 것과 주스로 갈아서 드시는 것은 칼륨 섭취량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주스 한 잔을 만들려면 과일 서너 개가 들어가니까요. 한 잔에 들어가는 칼륨 양이 몇 배로 뛰는 겁니다. 65살 이모 할머니는 건강방송에서 토마토가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일 아침 토마토 3개를 갈아서 주스로 만들어 드셨습니다. 여기에 당근도 넣고 사과도 넣으셨지요. 건강을 위한 정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건강검진에서 콩팥 관련 수치가 눈에 띄게 나빠져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식습관을 물어보시더니 토마토 주스부터 당장 줄이라고 하셨습니다. 과일은 먹는 양뿐만 아니라 먹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주스나 녹즙으로 만들어 드시면 한꺼번에 들어오는 칼륨 양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콩팥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은 과일 주스와 녹즙을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콩팥을 위협하는 위험한 과일 3가지를 정리해드렸습니다. 바나나, 참외와 멜론, 키위와 토마토. 이 과일들이 나쁜 과일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양 조절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나는 어떤 과일을 즐겨 먹고 있다 하고 적어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분위기를 확 바꿔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심해야 할 과일을 알려드렸으니 이번에는 반대로 콩팥을 지켜주고 도와주는 고마운 과일 3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위험한 것만 알면 불안하기만 하죠. 대안을 알아야 실천이 됩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우리 콩팥을 도와줄 과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 콩팥에 좋은 과일, 사과입니다. 사과는 칼륨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과일에 속합니다. 콩팥에 부담을 많이 주지 않으면서도 몸에 좋은 성분을 갖고 있습니다. 사과에는 몸속에 해로운 활성산소를 잡아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콩팥 세포가 산화되어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을 쉽게 비유해드리겠습니다. 쇠로 된 대문이 비를 맞으면 녹이 슬지요. 녹이 슬면 문이 약해지고 결국 부서집니다. 우리 콩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속에서 콩팥 세포를 녹슬게 만드는 물질이 늘어나는데 사과 속의 항산화 성분이 이 녹을 막아주는 보호막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해외의 한 대학 연구팀에서는 투석 환자들을 대상으로 일주일 동안 매일 사과를 적당량 섭취하게 했더니 칼륨 수치는 안전 범위 안에 머물면서 동시에 몸속의 항산화 방어 능력이 높아졌다는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콩팥 환자도 비교적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과일이라는 것이죠. 사과 1개를 반으로 잘라서 아침에 반 개, 오후에 반 개, 이렇게 나누어 드시면 콩팥에 부담 없이 좋은 영양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콩팥에 좋은 과일,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작은 알갱이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힘은 정말 대단합니다. 블루베리의 짙은 보라색, 이 색깔 속에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름이 어려우시면 그냥 콩팥 보호막 성분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성분이 왜 좋으냐 하면 콩팥의 작은 혈관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콩팥 안에는 아주 가는 혈관이 실타래처럼 촘촘하게 얽혀 있는데 이 혈관들이 염증으로 상하면 콩팥 기능이 떨어집니다.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이 바로 이 작은 혈관의 염증을 줄여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더 좋은 점이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칼륨 함량이 낮습니다. 콩팥병의 모든 단계에서 비교적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과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장 속의 유익한 세균을 늘려주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는 초기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서 콩팥 환자분들의 전반적인 건강 관리에도 이로운 과일입니다. 하루에 한 줌, 대략 15알에서 20알 정도를 드시면 적당합니다. 간식 대신 블루베리 한 줌, 이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세 번째, 콩팥에 좋은 과일, 포도입니다. 포도 역시 칼륨 함량이 낮은 편에 속하면서 콩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을 갖고 있는 고마운 과일입니다. 특히 포도의 껍질에 많이 들어있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 이름이 어려우시면 콩팥 방패 성분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성분은 콩팥 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특히 포도는 수분도 풍부해서 체내 수분 균형을 유지하는 데에도 좋습니다. 물론 포도도 지나치게 많이 드시면 안 되지만 하루에 10알에서 15알 정도를 천천히 씹어 드시면 콩팥에 부담 없이 좋은 영양을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69살 정모 할아버지는 콩팥 수치가 경계선이라는 진단을 받고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과일을 아예 끊어야 하나 고민하시다가 의사 선생님의 조언을 받고 바나나와 참외를 줄이는 대신 사과, 블루베리, 포도로 과일 습관을 바꾸셨습니다. 넉 달 뒤 정기검진에서 칼륨 수치가 안정 범위 안으로 들어왔고 콩팥 관련 수치도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일을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다. 정리하겠습니다. 콩팥이 걱정되실 때 드시면 좋은 과일 3가지. 사과, 블루베리, 포도. 이 3가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불안을 내려놓고 이 과일들로 바꿔보시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댓글로 나는 사과부터 시작해보겠다. 이렇게 한 줄만 남겨주시면 저도 큰 힘이 되고 다른 시청자분들도 함께 용기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좋은 과일도 알았고 나쁜 과일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과일도 먹는 방법이 잘못되면 효과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반대로 먹는 방법만 제대로 지키시면
콩팥 건강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누구나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황금 원칙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 과일은 한 번에 한 주먹 이내로 드십시오. 아무리 좋은 사과나 포도라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드시면 칼륨 총량이 올라갑니다. 한 번에 드시는 양은 본인 주먹 하나 크기를 넘지 않도록 하십시오. 사과라면 반 개, 포도라면 10알에서 15알, 블루베리라면 한 줌, 이 정도가 적당합니다. 두 번째 원칙, 과일은 식후 1시간 이후에 드십시오. 빈속에 과일을 드시면 칼륨 흡수가 빠르게 일어납니다. 반면 식사를 하시고 1시간 정도 지난 뒤에 드시면 칼륨이 음식물과 함께 천천히 흡수되어 콩팥에 가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아침 식사 후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 또는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경에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세 번째 원칙, 과일 주스와 녹즙은 피하십시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주스로 갈아서 드시면 과일 서너 개 분량의 칼륨이 한 잔에 농축됩니다. 배수구가 약한 싱크대에 물을 살살 흘려보내는 것과 한 양동이를 한꺼번에 쏟아붓는 것, 어떤 것이 싱크대에 더 무리가 가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이죠. 콩팥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일은 반드시 생과일 그대로 천천히 씹어서 드십시오. 주스 대신 물을 드시는 것이 콩팥에는 훨씬 이롭습니다. 네 번째 원칙, 저녁 6시 이후에는 과일을 드시지 마십시오. 밤에는 우리 몸의 대사 기능이 떨어집니다. 콩팥의 일하는 속도도 낮에 비해 느려집니다. 이 시간에 칼륨이 들어오면 처리가 더뎌서 피 속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과일은 낮 시간에, 가급적이면 오후 5시 전까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원칙, 하루에 과일을 2종류 이상 섞어 드시지 마십시오. 사과도 몸에 좋고, 블루베리도 좋고, 포도도 좋으니까 하루에 3가지를 다 드시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종류가 늘어나면 총 칼륨 섭취량도 늘어납니다. 하루에 한 종류의 과일만 골라서 정해진 양만큼만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늘은 사과, 내일은 블루베리, 모레는 포도. 이렇게 돌려가며 드시면 영양도 골고루 챙기시면서 콩팥에도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자, 황금 원칙까지 알려드렸으니 이제 특히 주의하셔야 할 분들을 위한 안전수칙도 짚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되시는 분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첫째, 혈압약 중에서 콩팥 보호 목적으로 처방되는 약을 드시고 계신 분. 이런 약들 중 일부는 체내 칼륨 수치를 올리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약을 드시면서 동시에 칼륨이 높은 과일까지 드시면 이중으로 칼륨안이 올라갈 수 있으니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십시오. 둘째, 당뇨가 있으신 분. 당뇨가 오래되면 콩팥 기능이 함께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혈당뿐만 아니라 칼륨 수치도 함께 관리하셔야 합니다. 과일 선택과 섭취량에 대해 담당 의사 선생님의 구체적인 지도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셋째, 이미 콩팥 관련 수치에서 이상이 나타난 분. 건강검진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다, 사구체 여과율이 낮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다면 지금 드시고 계신 과일 종류와 양을 의사 선생님께 정확히 말씀드리시고 개인 맞춤 식단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넷째, 저나트륨 소금을 사용하고 계신 분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나트륨 소금에는 나트륨 대신 칼륨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콩팥이 걱정되시는 분이 저나트륨 소금을 쓰시면서 칼륨 높은 과일까지 드시면 이중으로 칼륨이 쌓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셔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약을 복용 중이시거나 질환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 후에 식단을 조절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실제로 과일 습관을 바꾸고 콩팥 건강이 좋아진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나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이 생기실 겁니다. 첫 번째 사례, 71살 최모 할머니. 할머니는 오래전부터 당뇨와 고혈압을 함께 앓고 계셨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콩팥 기능이 정상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는 진단을 받으셨지요. 의사 선생님은 식단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몇 년 안에 투석을 시작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할머니의 평소 식습관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바나나 1개, 점심 후에 키위 2개, 저녁에는 토마토 주스 1잔,
건강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드셨던 과일들이 전부 칼륨이 높은 과일이었던 겁니다. 할머니는 의사 선생님과 영양사 선생님의 지도를 받아 바나나와 키위, 토마토 주스를 모두 끊고 대신 사과 반 개와 블루베리 한 줌으로 과일을 바꾸셨습니다. 저나트륨 소금도 일반 소금으로 교체하셨고 과일은 반드시 식후에 주먹 하나 크기 이내로만 드셨습니다. 6달 뒤 검사 결과 칼륨 수치가 안정되었고 콩팥 기능 수치도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투석 이야기는 당분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듣고 할머니는 진료실에서 울음을 터뜨리셨다고 합니다. 과일 몇 가지를 바꾼 것뿐인데 이렇게 큰 차이가 생겼습니다. 두 번째 사례, 66살 한모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퇴직 후 건강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서 매일 아침 직접 만든 녹즙을 드셨습니다. 시금치, 샐러리, 토마토, 바나나를 갈아서 한 잔 가득. 본인은 최고의 건강 습관이라고 자부하셨습니다. 그런데 1년 뒤 건강검진에서 콩팥 수치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칼륨 수치도 정상 범위 위쪽을 맴돌고 있었지요. 의사 선생님이 녹즙에 들어가는 재료를 하나하나 확인하시더니 이 녹즙이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시금치, 토마토, 바나나 모두 칼륨이 높은 식품이었으니까요. 할아버지는 녹즙을 중단하고 대신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 간식으로 블루베리 한 줌이나 포도 10알 정도로 습관을 바꾸셨습니다. 석 달 뒤 검사에서 칼륨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콩팥 수치도 안정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요즘 주변 친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녹즙이 건강을 망칠 줄은 정말 몰랐다. 세 번째 사례, 69살 박모 할머니. 할머니는 평소 건강에 크게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과일도 그냥 맛있으면 많이, 싫으면 안 드시는 식이셨죠. 그러다 건강검진에서 콩팥에 이상이 있다는 이야기를 처음 듣고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때부터 할머니는 과일 선택부터 바꾸셨습니다. 참외와 바나나를 치우고 사과와 포도를 채워 넣으셨습니다. 과일은 식후에만, 하루에 한 종류만, 주먹 하나 크기만. 이 세 가지 규칙을 냉장고 문에 적어 붙여 놓으셨습니다. 1년 뒤 검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콩팥 기능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었고 담당 의사 선생님도 지금처럼만 관리하시면 된다고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할머니는 냉장고 문의 그 메모를 아직도 떼지 않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핵심을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위험한 과일 3가지. 바나나, 참외와 멜론, 키위와 토마토. 이 과일들은 콩팥이 걱정되시는 분이라면 양을 반드시 줄이시거나 피하셔야 합니다. 특히 주스나 녹즙으로 만들어 드시는 것은 절대 피하십시오. 콩팥을 지켜주는 과일 3가지. 사과, 블루베리, 포도. 이 과일들은 칼륨이 낮으면서도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콩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황금 실천 원칙 5가지. 한 번에 한 주먹 이내. 식후 1시간 뒤에. 주스와 녹즙은 금물. 저녁 6시 이후에는 과일을 삼가기. 하루에 한 종류만. 여러분, 우리 세대는 늘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건강을 뒤로 미뤄왔습니다. 젊을 때는 일이 먼저였고 아이들 뒷바라지가 먼저였습니다. 내 몸은 항상 나중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는 내 몸을 챙길 시간입니다. 추석은 한 번 시작하면 평생을 함께 가야 하는 긴 여정입니다. 일주일에 2~3번, 4시간씩 병원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여행도 마음대로 못 가고 손자, 손녀와 놀아주는 시간도 줄어듭니다. 아무도 그런 삶을 원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알려드린 것처럼 과일 몇 가지만 바꿔도, 먹는 습관 하나만 고쳐도 콩팥 건강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 냉장고를 열어서 바나나를 치우고 사과를 넣는 것, 내일 아침 녹즙 대신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 이 작은 한 걸음이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릴 영상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 콩팥이 걱정되시는 분,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그 한 번의 공유가 소중한 분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남겨주십시오. 나는 어떤 과일을 먹고 있었다.
오늘부터 이렇게 바꿔보겠다. 이런 한 줄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서로 응원하고 서로 건강해지는 우리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